빌라 경매는 위험하다, 다 망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아마 180도 달라지실 겁니다. 자, 제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고요. 또 최근에 빌라로 단기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의 세 가지 황금 공식을 발견을 했어요. 이것만 지켜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제가 실제로 2천만 원 작은 자금으로 빌라 낙찰 받아서 바로 팔아 5천만 원 번 물건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먼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빌라들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스피드 옥션으로 가볼게요. 자, 스피드 옥션에서 물건 검색을 해볼 건데요. 지금 정말 많은 빌라 물건들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다세대 빌라 클릭을 하고요. 물건을 아무것도 없이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빌라 물건만 총 3,000건이 넘는 물건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물건만 한번 볼까요? 서울의 빌라 물건, 경매 물건 나온 것이 총 1,000건이 넘고요. 수도권은 어떤지 볼게요.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빌라 물건들이 총 800건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물건들 3,000건 중에 절반 이상은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거죠. 자, 먼저 힌트를 얻으셨나요? 첫 번째 입지입니다. 첫 번째 황금 공식은 바로 서울이에요. 언제나 서울은 핫하죠. 하지만 특별하게 지금 빌라 바로 팔 수 있는 물건이 왜 하필 서울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울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무척 부족합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요, 빌라도 그래요. 일자리가 다 여기 서울에 있으니 서울에 비싸게 비용을 주고 머물 것인가, 아니면 비싼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또 왕복하는 시간을 감수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죠. 왜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나를 추앙해 주세요. 뭐 이런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주인공이 지하철에서 지친 모습을 계속 보이죠. 비싼 전월세를 내더라도 서울에 살면 힘들게 출퇴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학교도 다 서울이죠.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학부모라면 다 서울로 옵니다. 여건만 되면 서울로 오고 싶어요. 그런데 아파트 가고 싶지만 여력이 안 되면 빌라라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빌라는 실거주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에 직장을 가지셔야 되는 분들, 또 서울에 자녀 때문에 와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파트 못 가고 서울에서 빌라를 매수하는 거죠. 특히 월세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월세를 내는 그 금액으로 이자를 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요. 지금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 무척 많습니다. 보여드렸죠?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물건이 나오는 게 얼마 만이냐? 자그마치 18년 만입니다. 그야말로 경매 시장에 빌라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전세 사기 사건이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임차인들이 사기를 당한 물건, 이런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보증보험에서 사기 당한 전세 보증금을 다 미리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받아서 문제는 없는데 이런 빌라들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경매로 나오게 되는 거죠.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는요, 이때 미리 내어준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물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물건이 경매에서 해소가 안 돼요. 특히 우리 입찰자들은 보증금,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더 클 경우에, 집의 가치보다 더 클 경우에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우리가 떠안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조건이 사라진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에서는 못 받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낙찰 받으면 그 금액으로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이 붙은 물건들이 아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그의 인수조건 변경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임차인의 보증금이 집의 가치보다 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허그가 인수조건을 변경했기 때문에 복잡한 권리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물건들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는지 아니면 명도가 문제가 있는지 다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집은 명도가 아주 간단해요. 아예 임차인이 보증금 받고 이사 나간 빈집도 많고요. 또 간혹 누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명도 저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불법 점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무단으로 살고 있어요. 저 금방 나갈 거예요. 여기 경매 때문에 집 비어서 잠깐 들어온 거예요.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빌라가 여전히 많고 아직 당분간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이라고 할까요? 수도권 지방 빌라는 어떨까요? 수도권 지방 임대는 잘 나갑니다. 특히 월세 잘 나갑니다. 공급이 역시 많이 없었어요. 월세는 계속 올랐죠. 하지만 매도는 어떨까요? 기왕 살 거면 서울의 빌라를 사고 싶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서울 빌라도 아직 많이 싸거든요.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황금 공식은 넓은 빌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넓은이라는 게 단순히 평수가 큰 빌라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생활하기 좋은 공간 구조면 더 좋죠. 같은 10평대라도 어떤 빌라는 방 구조가 효율적이고 거실이 넓은 반면에 또 다른 빌라는 같은 평수인데도 실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적기도 해요. 넓은 실사용 면적을 가진 빌라는 매도할 때 아주 좋고요. 전세를 놓을 때도 수요가 많습니다. 실평수가 넉넉해야 입주할 사람들을 빨리 구할 수 있겠죠. 방 개수, 거실 크기와 함께 실사용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확인해 주세요. 탑층이라도 넓은 테라스를 쓸 수 있으면 활용도가 더 좋습니다. 같은 입지라도 면적이 넓은 빌라가 더 빠르게, 더 좋은 가격에 매도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의 빌라는 전용 면적 외에도 대지 지분도 같이 챙겨보세요. 개발을 하게 되면 건물은 사라지죠. 땅만 남습니다. 땅의 지분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개발 호재를 아주 중요하게 보는 시기는 아닌데요. 매도하지 않으면 임대를 하다가 개발 바람이 불 때 더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거나 때로는 새 아파트를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황금 공식 2억대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낙찰 받고 바로 팔려면 이 사는 사람의 자금 여력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빌라를 낙찰 받아서 바로 단기에 매도를 하면 그 집을 사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겠죠. 가진 돈이 이 사람이 8천만 원 가졌어요. 그러면 1억 8천에서 2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최대 2억 6천, 2억 8천 정도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매도하기에 가장 맥스라는 거죠. 그 금액을 넘어서서 3억이 넘으면 집을 사는 사람이 종잣돈이 1억이 넘어야 돼요. 대출도 2억이나 내야 되죠. 부담됩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내야 하니까 매수하는 사람은 좀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3억 이상 빌라가 무조건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4억에 낙찰받은 우리 멤버님의 마포 빌라는 수리도 하지 않고 바로 내놨는데 한 달 만에 바로 5억에 팔리기도 했어요. 이런 빌라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위치가 워낙에 좋고 면적이 넓어서 실거주하면서 개발 호재까지 기대할 수 있는 빌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집에서 넓게 살다가 나중에 개발이 되면 되지 하는 그런 수요자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팔까를 생각하세요. 사줄 사람의 마음을 알면
매도가 쉽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이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해서 낙찰받은 빌라 바로 판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빌라는 노원구에 위치한 15평대 빌라입니다. 감정가는 1억 8천만 원이었고요. 낙찰가는 1억 원이었어요. 방 3개, 실사용 면적이 넓고 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도 괜찮아요. 이 집은 바로 전세 1억 2천만 원에 임대를 했고요. 얼마 후에 전세 낀 상태로 1억 7천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로 매도해서 5천만 원 수익이 났죠. 하지만 모든 투자가 이렇게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 원칙만 지켜도 큰 리스크는 줄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빌라의 3가지 황금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서울, 안정적인 입지입니다. 넓은 실사용 면적, 그리고 적절한 대지 지분까지 있으면 좋고요. 2억대까지는 사는 사람이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하고 원칙을 지키면 문제가 없습니다. 빌라 경매 다 망한다. 이 말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빌라 경매 단기 매도 경매법이 더 궁금하시면 영원 특강에 오세요. 아래 링크 남겨드릴게요. 또 경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2025년 한국 부동산 전망 보고서 작년에 나온 건데요. 아직 3월이니까 보셔도 좋을 겁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릴게요. 자유롭게 다운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매매사업자 세금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